멈추세요. 그냥 멈추세요. 지금까지 돈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면 충분하다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만 대답해 보세요. 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가난할까요? 제 이름은 나폴레온 힐입니다. 저는 25해가 넘는 시간 동안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인물들 록펠러, 에디슨, 포드, 카네기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난은 지갑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그것이 겸손, 신중함, 심지어는 상식이라는 모습으로 위장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크게 생각하는 것이 두렵고 주도권을 쥐는 것이 두렵습니다. 당신이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백만장자들이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가혹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세요. 인생, 월급, 정부, 운에 대해 불평하면서도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이라는 감옥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불편할 만큼 강력한 진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난은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신념 속에 있습니다. 직장을 바꾸고 도시를 옮기고 심지어 복권에 당첨되어도 가난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난하게 사고한다는 것은 반응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자신도 행동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행운이나 기회, 혹은 타고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사람을 창조자가 아닌 희생자로 만듭니다. 그들은 자기 삶의 뒷자리에 앉은 승객처럼 살아갑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난 벗어날 수 없어. 난 돈에 정말 약해. 같은 말을 자신에게 얼마나 자주 해보셨나요? 익숙하게 느껴지신다면 당신은 조용히 자신을 매일같이 스스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은 의심, 두려움, 결핍으로 스스로를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꼭 돈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정적, 영적, 비전적인 차원에서도 나타납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셨나요? 그들은 비난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은 운이 좋았거나 뭔가 잘못된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성공이 움직이지 않고 멈춰있는 자신을 마치 거울처럼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픕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동하는 대신 판단하기를 선택합니다. 제가 처음 앤드류 카네기를 인터뷰했을 때 저는 아직 젊은 기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위대한 사람만큼이나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매일 당신의 정신에 무엇을 먹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번개처럼 제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말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 제가 어릴 적부터 무심코 받아들여왔던 믿음에 스스로 얽매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은 얻기 힘들고 부자는 부정직하며 성공은 위험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한 채로 그런 생각을 제 안에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당신도 과거의 목소리를 품고 있지 않나요? 안전한 직장이 최고라고, 위험은 피하라고, 너무 큰 꿈은 꾸지 말라고 했던 부모, 교사, 이웃의 목소리 말입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당신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은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조종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단어로 지어진 감옥에 자신을 가두는 힘 또한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백만장자들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조건을 만듭니다. 남들이 장애물을 볼 때 그들은 가능성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마음의 통제권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할지, 무엇을 느낄지, 무엇을 반복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깥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내면에서 바깥으로 살아갑니다. 대다수는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고 은행 잔고를 확인하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과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사고 패턴이 반복될 경우 뇌는 그것에 맞춰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내고 행동을 형성합니다. 당신이 매일같이 나는 가난하다, 나는 운이 없다, 나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면 뇌는 그것을 믿게 됩니다. 증거를 찾고 그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할 수 있다, 번영은 나를 찾는다, 나는 해결책을 창조한다 라고 의도적으로 반복하기 시작하면 뇌는 새로운 경로를 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행동, 새로운 결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잡초가 자랍니다. 그 잡초는 사회의 제한적인 믿음들입니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뉴스, 불평을 일삼는 주변 사람들, 매일 당신에게 순응하라고 말하는 환경들입니다. 당신이 번영의 사고를 심지 않는다면 결핍이 자동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편안합니다. 네,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에게서 책임을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고 모든 것이 어렵고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없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 상사, 부모, 과거를 탓할 수 있습니다. 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주는 매우 매혹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당신의 꿈을 조용히 죽이는 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없어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부족해서 실패합니다. 기회는 씨앗과 같고 마음은 그 씨앗을 심는 땅입니다. 땅이 메말라 있으면 씨앗은 죽습니다. 그러나 땅이 비옥하다면 가장 작은 기회도 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마음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30년, 40년, 60년을 고통받도록 태어났다고 믿으며 살아왔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키울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반응을 멈추고 창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관객이 아니라 당신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미 부자인 사람처럼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을까? 라고 물으십시오. 마음이 풍요로움과 일치할 때 세상은 반응합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해결책이 피어나며 용기가 다시 솟구칩니다. 그리고 성공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니라 하나의 여정이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돈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의심하세요. 당신의 생각을 관찰하세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십시오.
신앙으로 인한 부족함, 행동으로 인한 두려움.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인생을 바꾸고 싶은가? 자유와 번영을 이루고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으라. 이 말은 단지 꿈만 꾸는 사람과 진짜 이루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나은 삶, 새 자동차, 넉넉한 통장, 꿈에 그리던 집. 이건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원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짜 변화를 이끄는 것은 불타는 욕망이다. 그냥 욕망이 아니다. 잠을 설칠 정도로 마음을 사로잡는 욕망. 머릿속을 가득 채워 다른 길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욕망. 변명을 허락하지 않을 만큼 안에서부터 외치는 강렬한 욕망이다. 내가 평생 동안 인터뷰한 위대한 인물들 앤드루 카네기, 헨리 포드, 토머스 에디슨, 존 록펠러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우연히 정상에 오른 사람이 없었다. 그 누구도 행운에 의지하지 않았다. 그들의 내면에는 불꽃이 있었다. 분명하고 강렬하며 타협할 수 없는 집착이었다. 단순한 야망이 아니었다. 어떤 비판이나 실패, 장애물도 꺼뜨릴 수 없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다. 당신도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무언가를 너무나 간절히 원해 세상이 그 일을 돕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진정한 욕망이 생기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마음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잠들어 있던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고 시야가 넓어지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들이 눈에 들어온다. 마치 레이더가 작동하듯이 아이디어와 연결고리, 자원을 정밀하게 포착한다. 하지만 이 레이더는 감정의 강도가 있어야만 작동한다. 미지근한 욕망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불타는 욕망이다. 내가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를 쓸 때 나는 재정적 후원도, 어떤 보장도, 어떠한 안전도 없었다. 하지만 내 안에는 타오르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나는 그 내용을 세상에 반드시 전달해야 했다. 나는 어떤 사람이든 올바른 마음가짐만 있다면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수년간 이 프로젝트에 매달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했을 때가 어땠을지 상상해보라. 값싼 여인숙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먹을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였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계속 전진했다. 왜냐하면 진짜 욕망은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반대일 때조차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지금 당신 가슴 속에도 어떤 꿈이 있을지 모른다. 동시에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 시작하는 것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나도 안다. 두려움은 욕망의 힘을 빼앗으려 한다. 너는 충분히 훌륭하지 않아. 이미 너무 늦었어.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속삭임으로 말이다. 하지만 내가 하나 알려주겠다. 내가 인터뷰했던 모든 억만장자들 역시 두려움을 느꼈다. 단지 그들은 그 두려움이 결정하게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들의 욕망이 더 컸고, 비전이 더 강했고, 그들의 목적에 대한 신념은 어떤 의심보다도 확고했다. 무엇이 사람을 매일 새벽 5시에 피곤한 몸을 일으키게 만들까? 무엇이 다른 이들이 잠든 시간에 공부하게 만들까? 무엇이 3번, 4번의 파산 후에도 다시 도전하게 만들까? 그것은 일시적인 동기부여가 아니다. 그것은 불타는 욕망이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그러나 가슴 속에서는 이미 강하게 뛰고 있는 미래에 대한 깨뜨릴 수 없는 헌신이다. 그러나 명심하라. 이 욕망은 스스로 살아남지 않는다. 방치하면 식고 억누르면 죽는다. 명확한 생각, 확고한 말, 그리고 매일의 실천으로 욕망을 키워야 한다. 내일 비가 오든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든 상관없다. 행동은 불을 키운다. 계획의 반복은 목적을 다진다. 꾸준함이 운명을 만든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불타는 욕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전략이다. 계획이 필요하다. 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글로 적어야 한다. 마감일을 정해야 한다. 단계를 그려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매일 반복해야 한다. 마음이 그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일 때까지. 이것은 허무한 긍정이 아니다. 이것은 마음의 재구성이다. 목표가 명확하고 감정이 실리면 마음은 믿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음이 믿게 되면 행동하게 된다. 당신은 자신감을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먼저 시작해야 자신감이 생긴다. 행동이 용기를 만든다. 명확함이 방향을 제시한다. 욕망이 추진력을 만든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좋은 아이디어는 많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다. 그것은 진짜 욕망이 없기 때문이다. 의도를 행동으로 바꾸는 그 내면의 다짐이 부족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돈만 좀 더 있었으면 할 텐데, 시간만 더 있었으면 시도했을 텐데, 그러나 진심으로 원했다면 이미 시작했을 거라는 것이다. 불타는 욕망은 변명을 허락하지 않는다. 장애물을 에너지로 바꾸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든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다. 단 하나의 아이디어, 단 하나의 집착만으로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불을 일구어냈다. 그들은 단지 원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것이 필요했다. 그것을 피 속에서, 심장 속에서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불타는 욕망은 무엇인가? 당신 안을 태워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은? 당신이 너무나 간절히 원해, 안락함과 유혹, 심지어 당신을 발목 잡는 관계마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은? 아직 모른다면 찾아라. 그리고 찾았다면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라. 세상에 선언하라. 글로 쓰고 말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라. 그 욕망은 당신 변화의 엔진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어두워질 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다면 당신의 여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돈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어떤 변명도 꺾을 수 없는 강한 욕망이다. 믿음으로 원하라. 명확하게 원하라. 행동으로 원하라. 이것이 진정한 부의 시작이다. 당신은 항상 자신과 대화하고 있다. 조용히, 생각의 틈새마다, 거울 앞에서 반복하는 말 속에서, 또는 교통 속에서 무의식 중의 말이다. 아마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은 당신의 인생을 형성하고 있다.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경계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파괴하는 내면의 대화에 갇혀 살아간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이건 나에게 너무 어려워. 이런 일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아. 같은 문장들은 조용한 만트라처럼 반복된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마음은 그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 정신의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부분인 잠재의식은 진실과 감정이 실린 반복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그저 받아들이고 실행할 뿐이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에게 피해자처럼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현실을 스스로 설계하는 건축가처럼 행동했다. 그들의 내면의 말은 마치 보이지 않는 군대에게 내리는 명령처럼 강력했고, 잠재의식은 그것을 법칙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을 설명하는 이름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힘, 바로 자기암시다. 자기암시는 강렬한 욕망과 흔들림 없는 믿음 사이의 연결고리다. 이는 매일 감정적이고 명확하며 목표가 분명한 명령어로 잠재의식을 훈련하는 습관이다. 거울 앞에서 예쁜 말을 반복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얕고 표면적인 행동이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전략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으로 당신의 내부 시스템을 다시 프로그램하는 것이다. 잠깐 생각해보자. 매일 자신에게 감정을 담아 나는 할 수 있다. 성공은 피할 수 없다. 나는 번영할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생생하게 시각화한다면 당신의 뇌는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가소성이 있으며 일관된 자극에 노출되면 새로운 연결을 형성한다. 이는 곧 당신이 단어를 통해 생각, 감정, 행동을 말 그대로 다시 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감정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나는 부자다 라고 감정 없이 작고 약한 목소리로 말하면 마치 머리카락 하나로 산을 옮기려는 것과 같다. 잠재의식은 감정의 강도에 반응한다. 당신이 더 많이 느낄수록 그 인상은 더 깊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문구를 써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치 요리 레시피를 읽듯 영혼 없이, 에너지 없이, 진심 없이 반복하기 때문이다. 나는 싱 앤드 그로 리치를 쓰기 전부터 이미 자기암시를 실천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사례가 있다. 출판사의 수많은 거절, 빚,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마저 믿음을 잃은 어느 힘든 시기, 나는 손으로 한 문장을 종이에 썼다. 나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그들의 내면의 힘을 발견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 종이를 벽에 붙이고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인 채로 매일 수십 번씩 큰 소리로 반복했다. 아무도 내 글을 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글을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몇 년 뒤, 그 바람은 책이 되었고, 그 책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힘이 되었으며, 그 문장은 현실이 되었다. 당신은 잠재의식에 무엇을 먹이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스스로의 마음을 승리하도록 프로그래밍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디어, SNS, 주변의 부정적인 목소리에 그 제어권을 넘겨주고 있는가? 내면의 대화를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대신 그것을 통제하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은 부족함, 두려움, 평범함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 이제는 판을 바꿔야 할 때다. 당신의 목표를 종이에 적어라. 매일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라. 생생하게 상상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라. 그 성취에서 오는 자부심, 기쁨, 평화를 느껴라. 얕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에게는 강렬하게 경험한 것이 실제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뇌는 현실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깊이 느끼며 상상하는 행위는 당신의 몸과 마음을 성공에 적응시키고 새로운 기회에 다르게 반응하게 하며 당신의 감정 주파수를 재조정한다. 이것은 삶의 모든 것을 바꾼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한다. 마음은 정원과 같다. 당신이 씨앗을 심지 않으면 잡초가 스스로 자란다. 이 잡초는 의심, 결핍, 무기력한 생각들이다. 하지만 매일 자신감, 용기, 비전의 씨앗을 심는다면 곧 가능성의 숲이 형성된다. 또 한 가지가 있다. 끊임없이 실패하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확신보다 의심을 더 자주 키운다. 그들은 믿기 위해 증거를 기다린다. 하지만 진정한 비밀은 그 반대다. 믿음이 증거를 만든다. 당신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신용불량일 수도 있고, 돈도 없고,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부터 매일 감정을 담아 힘이 되는 진실을 반복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위해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정신적 길을 만드는 것과 같다. 처음엔 울퉁불퉁하고 힘들다. 하지만 반복과 감정을 더할수록 그 길은 넓어지고 단단해져서 결국 주된 통로가 되고 과거에 제한된 길은 사라지게 된다.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다. 많은 억만장자들은 자기 암시를 육체 훈련처럼 연습한다. 그들은 매일 자신만의 만트라를 갖고 있다. 회의 전에, 잠들기 전에, 일어날 때마다 반복한다. 그들은 안다. 성공과 실패는 외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이 도구를 가지고 있다. 항상 그랬다. 단지 그것을 의도적으로, 자주, 믿음을 담아 사용하는 일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최근 며칠 동안 당신은 자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당신의 말은 당신을 부로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결핍 속에 가두고 있는가? 당신은 용기를 먹고 있는가? 아니면 의심을 먹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당신 마음속의 진짜 통장 잔고다. 이 힘을 사용하라. 오늘부터 강력한 확언 3가지를 적어보라. 감정을 담아 말하라. 그것을 살아가는 자신을 상상하라. 느껴라. 반복하라. 매일 하라. 이것을 성스러운 의식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창조하는 새로운 정체성 앞에 현실이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말을 지배하는 자는 운명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당신만이 들을 수 있는 그 목소리다. 지금 우리 주변이 정보로 얼마나 넘쳐나는지 느낀 적 있는가? 책, 영상, 팟캐스트, SNS, 강의, 전문가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왜일까? 지식은 그 자체로는 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수십 년간 역사 속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였다. 성공하는 사람과 단지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 지식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왜 배울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다. 내가 인터뷰한 억만장자들은 지적인 산만함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들은 장인이 도구를 찾듯이 지식을 추구했다. 정확하게,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긴급하게. 당신은 평생 동안 자기계발서를 읽고, 다양한 강의를 듣고, 수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분명한 목적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목적지 없는 지도와 같다. 가난한 마음은 지적 자극에 집착하고 부유한 마음은 실천 가능한 변화를 추구한다. 바로 여기가 갈림길이다. 잘 생각해보자. 금융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여전히 은행 명세서를 보는 것이 두렵다면 무슨 소용인가? 창업 관련 영상을 수천 개나 보았지만
당신의 프로젝트에서 첫걸음을 떼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진정한 배움은 축적이 아닌 실행에 있다. 백만장자들은 의무감으로 배우지 않는다. 그들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배운다. 모든 것을 흡수하지 않는다. 필터링하고, 집중하고, 실행한다. 내가 이것을 실제로 목격한 적이 있다. 헨리 포드를 연구했을 때다. 그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었고, 제대로 글도 쓰지 못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산업 제국 중 하나를 세웠다. 왜일까? 그는 자신의 목표에 진정으로 중요한 지식을 통달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무엇을 몰라도 되는지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기술적인 분야에서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곁에 두었고, 자신의 정신은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에만 집중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지혜이며 적용된 지성이다. 이제 내가 묻겠다. 당신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현실을 피하기 위해 지식을 소비하고 있는가? 당신은 성장을 위해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은 죄책감을 덜기 위해 콘텐츠를 쌓고 있는가? 백만장자의 정신은 지식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발판이라는 것을 안다. 모든 정보는 더 큰 구조물의 일부여야 한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명확하다면 지식은 다리로 변한다. 책 한 권은 열쇠가 되고, 대화는 창이 되며, 교육은 지렛대가 된다. 그러나 방향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짐이 된다. 그리고 쓰이지 않는 짐은 당신을 가라앉게 만든다. 나 역시 이 여정을 시작할 때 이런 실수를 했다. 수년 동안 철학, 비즈니스, 심리학을 공부하며 성공의 비밀 공식을 모든 구석에서 찾고자 했다. 그러나 명확한 목적을 찾았을 때 위대한 성취자들의 정신을 탐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을 때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내가 읽은 모든 페이지, 내가 진행한 모든 인터뷰가 하나의 사명의 일부가 되었다. 지식은 살아 숨쉬고 유용하며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당신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 삶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이 당신의 지도다. 이 지도를 통해 당신은 단순한 콘텐츠 소비자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창조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다. 진정한 백만장자는 올바른 지식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보호한다. 그는 안다.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되는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가득 찬 뉴스, 불평으로 가득한 대화, 환상을 파는 SNS의 이 모든 것은 정신을 오염시킨다. 당신이 필터링하지 않으면 당신은 정체된다. 선택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파괴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실패하는 것이다. 좋은 책으로 정신을 채우는 동시에 나쁜 영향으로 그것을 독살시키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구분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흡수할 뿐이다. 진정한 부의 마인드는 선택적이다. 무엇을 공부하는지뿐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지, 누구와 함께하는지, 무엇을 받아들이는지도 신중히 선택한다. 그리고 그들은 지식을 행동으로 바꾼다. 실험으로 바꾼다. 결과로 바꾼다. 실천 없이는 성장이 없다. 당신이 진정으로 배우는 것은 오직 실행에 옮긴 것뿐이다. 그래서 약속이 필요하다. 당신의 목표에 가까워지는 것만을 배우기로 스스로와 약속하라.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만약 당신의 초점이 재정이라면 실제적 금융 교육에 깊이 빠져라. 당신이 창업을 원한다면 판매, 리더십, 전략을 공부하라. 항상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잊지 마라.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은 더 많이 아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세상은 더 많이 제공하고, 더 많이 해결하고, 더 많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보상한다. 그러니 지금 정보만을 찾는 행위를 멈춰라. 진정한 변화를 찾아라. 지식을 도구로 사용하라. 그것을 숨는 장소로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은 콘텐츠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만 진짜 부자들은 지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때문이다. 당신의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당신의 집중력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명확하게 적용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을 마비시키는 지식을 계속해서 축적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깨우는 지식을 선택할 것인가? 내일 당신이 배우게 될 것은 당신이 원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길인가, 아니면 바뀌어야 할 현재로부터 당신을 도피하게 만드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당신이 다음에 펼칠 책은 당신이 다시는 행동하지 않게 만드는 마지막 변명일 수도 있고, 혹은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의도에 달려있다. 당신에게 달려있다.